네, 안녕하세요. 벌써 또 일주일도 지났네요. 요즘에 점점 날씨가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배달일 하면서 야간 배송을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저도 이번 주는 투표를 했었습니다. 자기의 참정권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하죠. 제가 야간 배송을 2번 했는데 잠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아마 한 12시 그리고 한 10시, 11시 이게 2번 정도 야간 배송을 하려고 했는데 수면의 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평소보다 일하는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면의 질이 참 중요하긴 한데 제가 특히 이제 이렇게 야간 배송이 있는 날에는 저녁을 좀 약간 늦게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저녁을 늦게 먹는다는 거는 소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데 제가 그래서 1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저녁을 좀 늦게 먹게 되면 2시간은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2시간은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1시에 먹게 되면 거의 1시에 자게 되죠. 1시. 이렇게 자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소화를 안 시키고 자게 되면 이제 누워 있을 때 위산이 역류하거든요. 위산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위산이 역류해서 이 식도를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식도가 상처를 입어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안 먹는 게 좋고 일찍 한 6시나 7시에 먹어서 충분히 소화를 시켜준 다음에 자는 게 중요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야간 배송이 좀 있는 날에는 또 그렇게 못하는 편이죠. 그래서 2시간 정도를 소화를 시키고 자기는 합니다. 그래도 다음날 약간 쓰라릴 때가 있어요. 목구리가 살짝 뜨겁거나 쓰라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어떤 방편을 취하냐면 천연에 가까운 비타민 C를 입에 물고 우물우물하면서 침으로 그냥 넘겨요. 그러면 굉장히 완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비타민 C의 역할인데 비타민 C의 역할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야간 배송을 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마그네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마그네슘의 역할. 칼슘하고 더불어서 이 생명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미네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요즘에 마그네슘의 양을 좀 늘리기는 했는데 칼슘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수축을 담당하거든요. 수축이 모든 걸 담당해요. 근육의 수축, 심장의 수축,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혈관의 연동 운동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칼슘은 우리가 좀 많이 아는데
마그네슘을 좀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마그네슘의 역할은 뭐냐면 그 칼슘하고의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칼슘은 수축을 돕는다면 마그네슘은 이완을 도와요. 그래서 심장을 뛸 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 역할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혈관의 연동 운동도 도와주고, 그리고 눈 떨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약간 이제 근육이 떨리거나 또는 눈가가 떨리는 경우가 있게 있는데, 그게 이제 수축은 되는데 이완이 안 되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서 칼슘은 우리가 이해하고 많이 먹게 되는데 마그네슘은 조금 부족하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칼슘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죠.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수면의 질이 낮아져요.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을 못하게 돼요. 그렇죠. 두 가지. 원래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크게 수면의 질하고 근육의 스트레스의 조절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많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하고, 그게 이제 커지면 근육의 영향이 되게 커질 수가 있는. 그래서 만약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수축을 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이완이 잘 안 돼. 이게 들리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굉장히 호흡곤란이 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건 되게 극단적인 건데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만약에 생명을 유지하는데 전적으로 다 들어가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심장을 뛰는데 마그네슘이 전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여기에 심장에 마그네슘 많이 들어가 있으면 눈떨림이 올 수 있고, 근육이 종련이 살짝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내 생명 유지에 정확하게 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떨림이나 이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히 섭취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그네슘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 소모성에 대해서는 보충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려면 바나나 하루에 12개, 그리고 아몬드가 한 100개 훨씬 넘게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아니면 시금치 나물 같은 경우는 한 7접시 정도. 그러니까 보통 식사를 하는데 그냥 시금치만 먹어야 돼요. 또는 아몬드를 하루 종일 먹어야 되고, 바나나도 손에서 놓고 있지 않을 정도로 마그네슘을 먹어야 돼요. 그만큼 마그네슘 섭취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파는 것이 있잖아요. 약국에서 파는 것.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천연에 가까운 마그네슘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마그네슘 양을 늘린 이유가 운동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방편을 쓰는데, 그러면 근육을 쉴 때 근육을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긴장 상태란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그 긴장을 풀어주면서 몸을 복구하는 데 굉장히 근육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싶어서 마그네슘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먹는 양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천연에 가까운 이제 마그네슘 하나 이제 선별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제가 잠을 죄송합니다. 잠을 수면의 질이 나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먹고 자니까 깊이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깊이 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마그네슘을 저희가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이게 수면의 질이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짧은 잠을 잤음에도 푹 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그네슘 섭취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심장이 뿜어냈을 때 그 힘이 여기 발바닥의 아치와 종아리 근육의 펌프질 그리고 혈관의 연동 운동이 없으면 심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져야 되냐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30톤이라고 했죠. 30톤. 그렇죠. 30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장의 힘은 0.4에서 0.5kg의 힘으로 펌프질을 하거든요. 근데 전체 혈액을 돌게 하려면 30톤의 힘이 필요해요, 원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적은 힘으로 혈액이 이렇게 몸 전체를 도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발바닥의 아치에 누려지는 펌프와 이 종아리에서 나오는 근육, 종아리에서 나오는 근육 그리고 혈관의 연동 운동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혈관이. 그러니까 30톤의 힘이 필요한데 현재의 힘으로는 0.4에서 0.5kg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액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각 몸의 부위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서 혈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욕창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욕창. 사람이 가만히 누워있으면 욕창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혈관이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이.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30톤의 힘이 필요한데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이 발바닥에 아치형의 이 펌프질하고 종아리의 힘을 못 갖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혈관의 연동 운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연동 운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아치형의 발과 종아리의 힘의 근육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이 혈관이 전체적으로 다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욕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가 정체되면 욕창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혈관과 혈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 욕창이 썩어가는 병은 결국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뇨에 걸렸을 때 이 발가락 끝과 손가락 끝을 절단하신 분들이 정말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런 혈액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 당뇨를 걸리신 분들을 가장 썩어서 나가는 그런 병이 부분 괴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 괴혈병. 그래서 그게 뭐냐면 비타민 C가 제대로 그 부위에 못 간다는 거죠. 혈관과 혈액이 안 돼요. 혈관이 나쁘고 혈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살이 썩어서 뭉들어서 나가는 거죠. 결국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곧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 정말 진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미네랄 같아요. 미네랄. 천일염, 혹시 천일염 드실 수 있으면 천일염 잘 드시고, 특히 이제 땀을 많이 소모가 되면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게 20대, 30대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40대, 50대 저도 이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영양소가 너무 부족하면 정말 금방 지치고 그냥 탈진 상태가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천일염을 일하면서 한 1.8리터의 물을 마시고는 있는데, 물론 다 마실 때도 있고 못 마실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1.8리터를 마시면 그나마 이제 많이 버티는 편이에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한여름 되면 그 양이 이제 부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